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 구출 작전으로 데려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신원 공개.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아프간 소녀의 행복을 기원했지만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외교부가 이미 고향에 남은 다른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이들의 신원 노출을 피해달라고 강조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도찰, 몰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글이 달렸고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진 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약간 감정 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얹혀서 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약간 감동 코드를 주려고 한 것 같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동이 아니라 감정만 상한 거예요. 이게 취재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대중과의 눈높이는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저 사진 보면 조금 섬뜩했던 게 사진 찍힐 때 그 수용 시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아프간 기여자들이 한 15시간 정도 걸렸대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대포를 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또 다른 대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포 만원경인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포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티기를 해서 사진을 계속해서 그렇게 양산하고 그런 모습들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또 이들의 지위는 난민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난민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즉 얼굴이나 성명이나 직업 이런 부분들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겨졌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언론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보면 시정공고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심의 기준 보면 1장 1조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상으로 보면 인격권을 앞서는 취재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잠자고 있던 8살 어린이를 이불채 납치해 성폭행한 고정석 사건 때는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가 극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사건 현장을 무단으로 찍어 보도했고 피해 아동의 집을 특정할 수 있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적 기록물을 앞다투어 공개했고 심지어 피해 아동의 상처와 얼굴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또 이런 범죄에 대한 보도에도 이런 피해자들의 사생활 측면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도 이미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당시에 피해자분들은 이 언론 취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봐 여러 번 이사를 다니시기도 하고 실제 당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 우리에게 더 나쁜 건 우리의 삶을 더 괴롭히는 건 언론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대표적인 흑역사고요. 입이 10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은 아직도 약간의 특권의식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선민의식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취재를 하시다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공에 관련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체 뭔가 양산을 하지 않는가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이긴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뉴스 소비 상황이 굉장히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회사도 그렇고 데스크도 그렇고 일선 기자들에게 아마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림 좀 되는 거 그리고 그림 좀 되는 거 여러 개 갖고 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꾸 미장센 저널리즘 뭐 썸네일 저널리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 일선 기자들이 벼랑에 몰리게 되겠죠. 사진 기자로 생각을 한 게 이제 올해로 만으로 이제 15년째인데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0년, 30년 동안 한국의 언론들은 그런 방식들의 취재를 해왔고 그래서 그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옳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현장을 똑같이 나간다면 아마도 저도 고민은 하겠지만 일단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방송 뉴스는 시급함이 있잖아요. 취재해서 오면 한두 시간 뒤에 바로 뉴스 나가야 되고 그런 영상을 두고 되게 숙고할 시간이 좀 부족한 체계라고 봐요. 현장 기자들은 좀 괴로움이 쌓이면서도 사안별로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가 너무 모호하고 개인별로 기준이 다 다를 거고 언론을 접한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서 매번 판단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본 TBS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취재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이 뻗치기를 하고 있다. 나도 거기서 계속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럴 때 잠깐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무리 밖을 나와서 그 현장을 한번 바라보라. 그래도 저것이 취재할 가치가 있다면 당신은 들어가야 되고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카메라를 들고 나와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를 그동안 고민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과연 기자들이 스스로 해왔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